2. 2003년 동북공정 2차년도의 진행과 1차년도 연구 성과 분석. 1. 2003년 3차 전문가위원회 회의와 동북공정 연구과제 15개 선정. 1. 2003년 동북공정 2차년도 연구과제 선정. 2003년 동북공정 연구과제 모집 공고를 낸 뒤 5월 15일까지 82개의 연구과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5월 20일 동북공정 행정실은 2003년에 접수된 연구과제에 대한 예비 선별 작업을 시작하였다. 8월 5일에서 9일 흑룡강성 흑하에서 3차 전문가위원회를 열었다. 마대정이 2002년 공작 총결산과 2003년 공작 상황을 보고하여 통과시키고 려성이 2003년 과제 신청 상황과 예비 선발 상황 및 과제 심사에 관련 문제를 보고하여 심의 통과시키고 15개 과제를 비준하였다. 2003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2.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간단한 분석. 1. 한국 고대의 기원. 이덕산 조선반도의 민족 국가의 기원 및 발전. 2. 고구리 문제. 양군 고구리 민족과 국가의 연변. 왕면후 고구리의 조건 및 강역. 3. 발해 문제. 마일홍, 말갈 발해와 동북아시아 각 나라 각 민족 관계사 연구. 팽선국 발해 유적지 현황 조사 연구. 4. 명나라 시기. 양양 명나라 동북 강역 연구. 사조화 명나라 시기 동북 변민의 조선 이주에 관한 연구. 5. 청나라 시기. 의보중 청나라 말기 동북 변강의 조선족 이민과 간도 문제 연구. 보평 근대 이후 러시아 일본의 중국 동북 역사와 영토에 대한 조사 연구. 6. 현재 만주 지역의 당면 문제. 전상화 연변지역 국제결혼 문제 연구. 정신철 동북 변강지역 사회안정 문제 연구. 7. 러시아 국경 문제. 이전훈 러시아와 중국 동쪽 변경 연영 및 국경 업무 문제 연구. 조립지 러시아 아태 정책의 추세 및 중국 러시아의 지역 협력. 8. 변강 이론. 풍계창 동북 변강 강역 문제 연구. 장세명 변강의 이해 및 이해의 변강. 서양 변강 이론에 대한 지식 고고학 고찰. 선정된 과제를 보면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변강 이론까지 대부분 2개 과제를 뽑아 동북공정에서 지향하는 역사 새로 만들기 작업이 결코 고구리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후반부터 한국에서 이처럼 전면적인 역사 만들기 작업의 틀 속에 한자리를 차지한 고구리를 동북공정의 전부로 잘못 알고 대처했던 사실은 당시 한국 외교와 학술계의 패착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2002년도에도 그랬지만 뜻밖의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고구리 발해 문제 학술 토론회. 때 2003년 8월 23일에서 24일 2일간 곧 길림성 연길시 공동 주최 동북공정 행정실 연변대학 중조 한일 문화비교 연구중심 주관 연변대학 중조 한일 문화비교 연구소 참가 25명. 고구리 발해 문제 학술 토론회 기요에서 이 대회에는 특별히 대가래 교수를 초청, 중월 관계사 연구 정황을 소개하여 고구리 발해 문제의 시야를 넓힌 것이 가장 특색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 기호에서 간추린 발표자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구리 문제 연구. 마대정, 종번 관계와 기미 정책 같은 부문의 연구가 미약한 것이 고구리 연구의 심화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귀속 대신 정의를 쓸 것을 제시하였다. 박찬규,
학술계에서 천도 뒤의 고구리 역사 귀속 문제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원인은 주로 중과 외 민족과 정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표준 문제에서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유자민,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를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왕면후, 고구리 민족의 기원, 건국과 시조 주몽, 역사 강역 변천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연구하여 고구리 역사를 자리매김할 세 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서덕원, 고구리족의 언어 연구를 통해서 고구리 문화는 친화 경내의 소수 민족 문화라고 보았다. 이대룡, 현대 국제법과 강역 이론이나 현대 국경으로 고구리 역사 귀속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당시 친화 왕조의 강역 인식, 변강 민족 정권의 강역 인식, 친화 왕조의 설립과 통치 같은 요소로 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자들의 인식에는 아직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구리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강 민족의 기속 이론에도 적용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보고 있다. 려성, 이방, 수당이 고구리를 정벌한 원인을 깊이 연구하여 역대 왕조의 옛 땅을 되찾고 천하 질서를 바로잡는 두 가지라고 보았다. 박진석, 4, 5세기 동북아의 조공과 책봉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역사상 동북아 각 민족의 관계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경철화, 구리가 고구리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하여 이전 학자들이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서일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는 고구리 옛 무덤의 정황을 소개하여 많은 학자의 관심을 끌었다. 10개 발표 논문 가운데 3편이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마대정을 비롯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연구원 논문이고 4편이 연변대학 교수들의 논문이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는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주임 마대정이 고구리는 종번관계나 기미정책이라는 잣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주임이며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부주임 려성은 고구리와 수당의 전쟁은 침략이 아니고 옛 땅을 되찾고 천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모든 진행을 맡은 행정실 주임인 이대룡은 현재의 국제법과 국경으로 고구리의 귀속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평양 천도 뒤의 영역인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역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중앙의 지침에 대해 연변대 조선 쪽 교수들은 이미 1999년 강맹산 교수가 발표한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를 유지하기 위해 민족과 정권에 대한 표준 문제나 예속 관계가 거의 없던 4, 5세기 조공과 책봉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한족 교수인 유자민이 중앙의 지침과 같은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는 더 쓰기 어렵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연변대학이 고구리는 조선사라고 할 때 유자민은 처음으로 책을 쓰면서 한 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를 주장했으나 1998년 정년 퇴직한 뒤로는 완전히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선봉에 나선 것이다. 2. 발해 문제 연구. 주국침, 말갈이 발해국의 주체 민족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발해 왕실 대씨의 족속에 대해서는 논쟁이 꽤 심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고리의 별종이란 의미, 문헌의 기재와 고고 자료 같은 여러 방면에서 발해와 고구리 두 민족을 논증하였다. 이건재, 대씨를 백산 말갈이라는 관점을 거듭 밝혔다. 유자민, 대조영은 고구리 사람이라는 관점을 갖가지 방면에서 반박하였다. 엄장록, 발해 문화는 고구리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손흥,
발해 문화의 주체는 당 문화라고 보았다. 정영진, 비록 발해 문화가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전처럼 발해 문화이고 다른 이름을 대신 쓸 수 없다. 방학봉, 발해의 도성과 장안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김태순, 발해 평민이 사는 정황을 연구하였다. 위국중, 발해국의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여 발해 언어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문자는 한자를 주로 썼다. 발해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주국침은 발해국 주체가 말갈이라는 전제 아래 왕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현재 학계의 상황을 그대로 정리하였고, 이건재와 유자민은 대조영이 고구리 사람이라는 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변대 조선족 학자들은 의견을 내지 않지만 연변대 교수였던 유자민이 강력하게 중국 공산당의 지침을 대변하고 있다. 발해 문화에 대해서는 꽤 자유스러운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흥이 발해 문화는 당의 문화라고 주장하지만 엄장록은 고구리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정영진은 발해 문화는 발해의 문화라고 해서 귀속 문제와는 달리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했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번 학술대회는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연변대학에서 고구리와 발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중앙의 지침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3. 고구리 국내성 천도 2000주년 기념과 제3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 1. 대회의 개요 2003년 10월 9일에서 11일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길림성 사회과학원 중국 공산당 지반시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고구리 국내성 천도 2000주년 기념 및 3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를 지반시에서 개최하였다. 회의 기간 중 고구리 귀속, 민족, 문화 속성, 국내성의 정확한 위치, 고구리 연구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를 깊이 토론하였다. 마대정은 고구리 역사 연구에 관하여를 보고하였다. 고구리 학술 연구, 고구리 유적 세계문화유산 지정 촉진, 고구리 국내성 천도 2000주년 기념, 때 2003년 10월 9일에서 11일 3일간, 곳 길림성 지반시 지반호텔, 주최 길림성 사회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병강사지 연구중심. 2.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동북공정 총책임자의 연설.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장 등계의 연설문은 중국 공산당이 9차 5개년 기간 1차 역사 침탈을 마치고 2001년부터 2년간 동북공정을 실시하여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고구리 역사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천명한 것이므로 길지만 머리 부분을 그대로 옮겨본다. 고구리족은 우리나라 고대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고 중화민족 대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친화 역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지방 정권으로서 고구리는 기원전 37년에 세워져 서기 668년 멸망할 때까지 28대 왕 705년을 존재했는데, 이는 서안, 동안, 위진 남북조, 수화, 당조 초기에 걸치는 시기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존속기간이 가장 긴 지방정권입니다. 하나의 문화로서 고구리는 지방 특색을 가진 화하 문화를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왕국으로서 고구리는 우리나라 고대 동북지구에 있는 중앙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입니다. 역사적으로 고구리 정권은 수도를 몇 차례 옮겼는데,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긴 것은 고구리 정권이 전성기로 나아가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뒤 20년도 채 되지 않아 동북지역의 부여와 각 민족을 정복하고 고구리 정권이 일개 서한 왕조의 현에 속했던 후국에서
차츰 세력이 강대한 고대 동북 소수민족 지방정권이 되었습니다. 고구리 700년 발전사는 중화민족 전체 발전사에서 일정한 역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구리 연구는 동북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 주권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보전, 변강 안정, 민족 단결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고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구리사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과학계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임무이며 중요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제가 지난해 열린 2차 동북 변강 역사 현상 및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에서 고구리 역사 및 동북 강역 역사를 연구할 때는 정확하게 몇 가지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 정치와 학술 관계를 잘 처리하고 역사와 현실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고 역사와 혁신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고 역사와 발전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구리 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전문가 여러분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에서 학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은 바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찬찬히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세계 대표 사상을 써서 고구리 문제 연구를 지도해야 한다. 강택민 주석의 세계 대표 사상은 이미 앞에서도 보았다. 여기서도 고구리 연구는 국가의 안전과 안정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고 국가의 영토, 강역, 주권과 관련한 중대한 정치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2. 고구리 연구 인력 그룹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고구리 연구는 국가적인 중대 과제이지만 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분산되어 있어 후속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3. 고구리 연구기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적 연구에서 집체적 연구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4. 고구리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선전하는 공작을 강화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논문 속에만 남아있고 백성들이나 심지어 기층 공산당 간부조차도 고구리 역사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길림성 조직 전문가들이 고구리 역사 지식, 길림 변강 역사 지식 같은 쉬운 읽을거리들을 출판했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앞으로 길림성에서는 고구리 지식 훈련반을 열 예정이며 특히 길림성의 문화 및 박물관 사업 종사자는 고구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다음 단계는 고구리 지식 보급 사업을 지역사회와 마을, 특히 접경 지역에 홍보하고 지역사회 사업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고구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을 일반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5. 고구리 문제 연구의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며 지식과 자원의 공유가 특징인 시대이므로 고구리 연구와 학술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구리 연구와 동북공정은 순수한 학문 연구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중국 공산당이 국책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역사 침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와 정부는 중앙의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지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 정부는 고구리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지도 아래 노력을 강화하고 이웃성과 시와도 정보를 교류하겠습니다. 4. 고구리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였다. 집안에서 열린 고구리 국내성 천도 2000주년 기념과
제3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는 집안과 환인의 고구리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신청한 뒤 아이코모스의 심사를 마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고구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세계유산 등록의 결과는 이 학술대회의 주제인 귀속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일 2004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세계가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현장 분위기는 등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재가 될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하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준비 과정을 자세하게 보기로 한다. 1. 조선의 고구리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0년 고구리 무덤대를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제출하고 이어서 2001년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자 갑자기 고구리 유적에 대한 문제가 크게 떠오른다. 만일 조선의 고구리 무덤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고구리 역사가 코리아의 역사라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면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 힘을 기울이던 고구리의 친화 역사 편입은 막강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급히 문화부 부부장을 평양에 보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안에도 고구리 유적이 있으니 두 나라의 유적으로 공동 신청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북한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뒤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편입 작전은 급피치를 올리게 된다. 반면에 북한은 잠정 목록을 제출한 뒤 2000년 8월과 2001년 7월 두 번에 걸쳐 유네스코 자문위원단의 방문을 받고 신청서 작성에 대한 보조를 받는다. 만일 잠정 목록을 제출하고 등재 신청서를 완벽하게 제출했다면 2001년에 이미 등재를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많지 않은 조선의 보고서에 부족한 점이 있어 유네스코는 다시 최종 보고서 마무리를 위한 자문단을 파견하고 조선은 그 자문을 바탕으로 2001년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2002년 1월 부족한 보충 자료를 제출함으로 해서 신청이 마감된 것이다. 표 2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비교해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잠정 목록을 제출한 다음 해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종 신청을 마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이것은 국제기구의 참여 경험과 국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은 급히 잠정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완전한 신청서 작업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동원한다. 2002년 6월 유네스코는 조선의 신청서가 요구사항에 완전히 충족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바로 조선이 신청한 고구리 유적 심사를 똑같은 고구리 유적을 잠정 목록으로 신청하여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자인 청와대 여주교수가 심사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의 등재는 이미 이때 실패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고구리사의 편입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떻게 조선의 고구리 유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겠는가? 조선의 고구리 유적을 심사할 이코모스 전문가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가 뽑혔다는 것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는 외교적 승리이고 조선 고구리 유적의 세계유산 신청 저지에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이나 조선의 등재를 지원하고 있던 일본 관계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나 세계유산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고구리사를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속내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답이 바로 나왔는데 조선은 혈맹이라고 믿고 남북한 학자는 국제기구의 파견단인 중화인민공화국 학자의 학자적 양심을 믿었을지 모른다. 이코모스가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를 심사관으로 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북한의 고구리 유적 등재를 연기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다. 만일 2003년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고구리 유적 실사에 조선이나 한국의 전문가를 보냈다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03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갑작스러운 유적 정비. 중화인민공화국은 2003년 1월에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3월에 신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인정하자 대대적으로 유적 보수와 복원 작업에 들어간다. 9월 4일에서 10일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조사가 있으므로 그 6개월 사이에 모든 정비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2003년 7월 3일 파리에서 열린 27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조선이 신청한 고구리 유적의 등재가 보류되었다. 그러므로 2004년에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나란히 다시 심사를 받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는 만일 2004년에 통과되지 않으면 조선만 등재되기 때문에 유적 정비와 복원에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다. 1. 오녀산성 발굴과 복원. 환인 오녀산성은 이미 1996년부터 대대적인 발굴을 하고 있었다.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가 본계시 박물관, 환인현 문관소와 함께 1996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환인현 오녀산성 전체에 걸쳐 조사, 탐사, 측량 제도 및 발굴하였는데 건물터가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천점 남짓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산성의 범위, 구조, 형국을 밝히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3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대형 집터와 초소터 같은 것을 여러 곳 새로 발굴하였다. 2003년에 집중적으로 작업한 것은 일부 발굴과 동시에 유적을 보호하는 시설, 복원, 표지판 설치 같은 많은 작업을 하였다. 새로운 유물 진열관을 개관하였다. 이전에 있던 건물 겉모습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색깔도 밝은 색으로 칠했다. 8개 전시 구간으로 나누어 새롭게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다른 박물관에 간 유물이나 2003년 발굴한 유물도 전시하고 있다. 전시물의 90% 정도가 모두 새 유물로 전시하였다고 한다. 2003년 9월 4일에서 10일 이코모스 전문가 니시타니 타다시가 현지 실사하였다. 2. 집안 지역의 유적 발굴과 정비. 장수왕릉. 서남 쪽에 군부대가 들어있어 능 앞의 경관이 아주 지저분하였다. 바로 이 군부대를 철수하는 것이 최대의 난제였다고 한다. 다행히 길림성 성장과 군부대 최고위급이 같은 집안이라 특별히 부탁해서 모두 철수했다고 한다. 국내성. 가장 큰 변화는 서쪽 성벽인데 성벽과 통구강 사이에 있는 모든 집을 철거하고 발굴을 통해 새로 단장했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층집까지 있었는데 몇 달 만에 약 300호를 모두 철거하였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만이 가능한 일이다. 광개토 태왕비와 광개토 태왕릉. 유적을 합쳐 하나의 유적권으로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 두 유적 사이에 있는 인가 400호 정도를 이주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원래 국가에서 1제곱미터에 1,500위안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 평에 67만 5천 원이니 중화인민공화국 현실에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그런데 지반시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1제곱미터에 많은 것이 700위안을 주어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이번 유적 정화 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지반시에만 3억 위안 또는 3억 900위안의 예산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우리 돈으로 하면 450억에서 584억이 되는데 두 나라의 소득 차이나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광개토 태왕 유적은 태왕비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선 태왕비는 지난날의 비각을 그대로 살렸으나 방탄 유리로 내면을 모두 막아 가까이서 관찰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비바람에 노출되어 훼손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은 원 비석은 박물관 같은 실내에 보관하여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마음대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잘 포장된 길이 이 유적 앞뒤로 나 있어 북쪽 길로 가면 바로 춘무덤과 씨름 무덤으로 이어진다. 춘무덤과 씨름 무덤. 나란히 붙어 있는 이 두 무덤은 태왕릉에서 북쪽으로 우산을 바라보면 그 사이 과수원에 자리 잡고 있다. 태왕릉 뒤에서 이 두 무덤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를 새로 낸 데다 주차장까지 마련하였다. 칠성산의 대형 무덤, 211호와 871호 같은 특대형 왕릉을 잘 정비하였다. 마선구의 무덤들, 천추릉 주변에 집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고 무덤돌 바로 옆까지 농사를 지어 옹색하기 그지없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이전에는 길에서 마을을 상당히 지나쳐야 다다랐는데 지금은 길에서 바로 길 옆에 있듯이 깨끗하게 정리하였다. 상당수의 인가를 철수시킨 것이다. 미천왕릉, 새로 정비하여 계단식 모서리 같은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길에서도 멀리 바라볼 수 있다. 626호 무덤은 길에서 보이지 않았으나 2100호 무덤은 바로 길가에 있어 쉽게 볼 수 있었다. 산성화 무덤 때 1993년 이미 정비를 했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지만 형제 무덤, 꺾인 천장 무덤 같은 주변을 정리하였고 산성자 마을로 가는 길이 이 무덤대를 지나갔었는데 과감하게 강 쪽으로 돌아가도록 바꾸어 산성화 무덤대의 모습이 한결 좋아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신청한 고구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적극적으로 막고 급히 서둘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안에 있는 고구리 유적을 정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은 평양 부근 고구리 유적이 등재되면 고구리 문화는 코리아의 문화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신청한 고구리 유적만 등재되면 온 세계가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고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순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구리 역사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마당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